이번에는 236페이지 소유권 가겠습니다. 소유권. 네, 본권 중 가장 대표가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8개 물건 분류해봐요. 네, 점유권 했었죠? 점유권 대비되는 거 A라고 했습니다. 자, 이 A가 바로 뭐다? 본권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본권. 자,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네, 사실상 지배. 네, 여기서 끝났으면 점유권입니다.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점유. 점유하는 자한테 여러 가지 효과 부여하는 것이 점유권. 자, 여기다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여기까지 가면 이게 뭐예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본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점유권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권 하면서 점유권하고 본권 구별하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이 점유권에 예외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반대했었죠. 두 사람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 보조자하고 무슨 점유가 있었다? 간접 점유. 글자에서 아시면 돼요. 보조자는 무슨권이 없고, 점유권이 없고, 이건 점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자력구제권, 그죠? 이쪽은 인정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인정한다는 거 반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의 종류 가서 자주 점유하고 무슨 점유가 있었다? 타주. 또 선의가 있었다, 악의가 있었다. 그죠? 전부 다 추정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점유 종류 끝나고 나서 점유권의 효력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점유의 추정. 그죠? 점유권의 추정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정말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라고 했습니다.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자, 강의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쭉 설명을 드리는데,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요거 점유의자, 회복자, 요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세요. 이것도 세 가지 다 하기 싫으면요, 201조, 202조, 203조가 있었는데 203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점유권 기초로 하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203조. 그러니까 설명은 하지만 정말 포인트는 이 점유자 회복자인 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권에서 본권의 가장 대표 소유권을 공부하는 거죠. 소유권. 자, 소유권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까요? 자, 소유권 비교되는 것이 또 무슨 물건일까요? 제한 물건이죠. 자, 그럼 소유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안에 권리 속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수익, 처분. 이게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강제하죠. 소유권 내용에서 사용권 없고 수익권 없고 처분권만 있는 이런 내용을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안 되겠죠. 물권 법정주의는 민법전의 8개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그 8개 물권 이 내용도 강제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 없고 처분권만 있는 내용을 창설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했을 때 이 사용 수익 요걸 파악하는 것이 네, 사용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처분하는 것은 교환 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환 가치. 그래서 제한 물건 중에서 제한 물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익 물건이 있었죠. 용익 물건. 지지전. 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용자하고 익자 준 거예요. 용익. 사용 가치 파악한 것이 용익 물건이고, 자, 교환 가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처분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양도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또는 이것을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 받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처분에는 양도해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 또 담보 제공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권 주는 게 뭐다? 담보 물건이다. 그래서 용익 물건에 뭐가 있고 지상권 있고 그다음에 지역권 있고 다섯 번째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 8개 판은 각 권리할 때마다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기초예요. 6지권이 있고 7번이 질권이 있고 8번이 저당권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보물건은 이 처분권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담보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유권의 의의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권 중에서 여러분들 무슨 토지 소유권이 있다 한다면 무슨 권? 네, 토지 소유권이 있다 한다면 토지 소유권은 어떻습니까? 이 지표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허공과 땅 속에다 효력이 미치겠죠. 그래서 뭐 책에 보니까 여기 자연석이 있습니다. 자연석. 토지의 일부가 되겠죠. 구성 부분이 되겠죠. 근데 자연석을 갖다가 불상으로 만들었다 이야기예요.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어느 누가 을이 와서 이걸 불상으로 조각했다 이야기예요. 판례는 이 불상 조각은 을 거라고 또 판례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땅속 들어가면 땅속에 이 토지 소유자의 광물은 소유권 효력이 안 미치고 광물은 국가 소유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지하수라든지 또 온천수는 당연히 효력이 미치겠죠. 광물은 국가 소유라는 거. 뭐 요 정도에서 소유권 서설 정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이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원인. 네, 소유권 취득하게 된 원인은 뭐가 있을까? 이미 앞에서 공부하셨죠? 뭐가 있었을까요? 네, 법률 행위가 있었죠. 무슨 행위?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무슨 규정? 네, 법률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자동 취득이란 말이 있었고 등기 취득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처음 들렸는데 안 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왜?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니까 처음에 안 들렸다가 나중에 그게 그 소리였구나, 그걸 감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욕심 내지 마세요. 자, 법률 행위는 자 예를 들어서 했던 것이 매매라든지 또는 교환은 자동이 아니고 등기해야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 법률 규정은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다. 그래서 이 법률 규정 나왔던 게 뭐가 있었어요? 네, 테스형이 아니고 뭐다? 네, 상수형. 그죠? 경기사러. 상은 상속을 얘기하고 수는 공용징수.
판결은 형성 판결, 경은 경매, 기타. 시험 볼 때 그래서 이쪽 건지 이쪽 건지 잘 모를 때는 사실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찍으라는 얘기예요. 모를 때는 자동으로 간다. 모를 땐 자동으로 가자. 이렇게 찍으란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핵심이라는, 키란 얘기예요. 알면 아는 대로 쓰는 건 문제 없죠. 문제는 시험 볼 때 모를 때 어떻게 할지를 선택해야 란 말이에요. 기타, 자동이다. 책임 안 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소유권 취득에서는 이거 말고 네, 나와 있는 것이 취득시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고, 또 무주물 선적,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부합, 그 다음에 혼화, 가공,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들은 특징이 법률 행위가 아니고 전부 다 법률 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승계 취득이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전부 다 원시 취득. 그냥 간단하게 하면 법률 규정 원시 취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으로서 승계가 아니고 전부 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 할 것은 취득 시효는 꼭 설명드려야 됩니다. 요거는 100%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가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합 정도. 그래서 부합 정도에서는 남의 토지에다가 혹시 뭐 부합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갑 토지에 있는데 을이 허락 없이 나무를 심었다. 자, 허락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허락 받아서 심었으면 수목은 당연히 읊게 되지요. 근데 허락 없이 이렇게 나무 심으면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그래서 갚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허락 없으면 뭐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허락받으면 당연히 뭐 하지 않을 거예요. 부합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보다도 이 취득시효가 핵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는 크게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 포인트 잡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점유부터 시작되는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없지만 무효 등기에 기재가 돼 가지고 혹시 일정한 요건에서 점유를 하게 되면 등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무슨 시효가? 점유 취득시효. 그래서 취득시효를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갑토지가 있었다. 자, 소유자는 갑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을이 와서 점유를 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 토지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갑은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네? 가서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단치는 게 뭘까요? 가서 내놔, 치워, 하지마.
뭐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다 합시다. 아니 왜 내 토지 왜 갖고 있느냐.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야. 내놔. 치워. 지금 뭐죠? 이런 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이거 취득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야단을 한 번도 안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해서 이 점유가 자그만치 20년 세월이 흘렀다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20년 세월이 적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유해서 몇 년이 됐다면 20년입니다. 20년. 그래서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갑은 결국 20년 동안 한 번도 야단을 안 쳤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갑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갑한테 잘못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즉 취득시효 중단시키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20년 완성된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성됐으니까 이자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완성되더라도 이자한테는 무슨 권은 없다. 소유권은 없어요. 여전히 등기된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등기청구권 행사해서 결국은 등기청구권 행사해서 저쪽에 말 안 들면 법원에다 소지하게 되겠죠. 달라. 그래서 법원에서 혹시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상수 형성 판결만 자동취득이지 이행 판결은 자동취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 판결을 통해서 가서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의 유일한 예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할 때까지 이 소유자는 화가 나니까 이 점유자한테 너 20년 이상의 점유로 인한 그죠? 점유하면서 얻은 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 그죠? 부당이득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를 하나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제가 점유 취득시효에서 이걸 1원칙이라고 앞으로 표현할 거예요. 책하고 관계없습니다. 책 어딘가 있겠죠. 1원칙은 뭐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런데 점유로 인한 그동안 이득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있다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등기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권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효과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등기 그때부터 취득이 아니고 점유 개시 시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점유가 적법 점유입니다. 그래서 1원칙은 부당이득 반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등기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1원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완성되기 전 혹시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 있고 등기가 있습니다. 을은 점유를 합니다. 갑이 야단을 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권리 행사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다가 갑이 A한테 팔았다 얘기예요. 자, 매매를 해서
A가 등기를 쳤다 이야기해. 등기. 자, 등기한 것은 자기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것이지 권리 행사는 아니죠. 그럼 A도 등기 친 다음에 한 번도 가보지는 않고 결국 A도 야단을 안 친다는 얘기야. 그리 해가지고 자, 을이 결국은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야기야. 몇 년이요? 20년. 그럼 왜 완성된 겁니까? 갑이 야단치지 않고 A가 야단치지 않는 이 기간이 몇 년이란 얘기예요? 20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A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라 할지라도 잘못이 있다 이야기죠. 그럼 여기가 무슨 점이 됩니까? 완성점이 된다 이야기예요. 무슨 점? 자, 기준 잡아볼게요. 자, 완성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도 한 번도 야단을 안 쳤기 때문에 이 을은 A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거다? 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야기가 되겠죠.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것은 뭐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1990년이다. 이게 몇 년일까요? 2010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A가 등기를 네? 2009년에 했다. 야단 안 쳤잖아요. 그죠? 잘못이 있으니까 뭐다?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을은 A한테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도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A. 그러니까 A도 열받으니까 또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먹고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B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이 등기를 했다 이야기예요. 2011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자, B도 매매하게 되면 B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잘 보세요. 자, B의 등기 청구권은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이고 을의 등기 청구권은 점유로 인한 등기 청구권입니다. 근데 이것도 채권이고 이것도 채권이다 이야기예요. 채권 서열이 없습니다. 결국은 B가 가서 만약에 먼저 등기를 했다. 2011년이라 합시다. 그러면 먼저 등기한 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B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건 뭐에 관한 거죠? 완성 후가 되죠. 뭐라고요? 완성 후 먼저 등기한 자한테는 이 을한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전 있고 후회 없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전 있고 후회 없다. 그래서는 이 전 있고 후회 없다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것이 2원칙. 네, 요것이 3원칙이 됩니다. 3원칙. 자, 그런데 또 희한한 게 뭐냐면 2011년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또 이 B도 야단을 안 치네요. 등기만 해놓고 또 야단을 안 친다. 그래서 혹시 다시 계속 지금 점유를 해오다가
요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착착착착 해서 만약에 또 20년 세월이 흐르면, 몇 년 세월이 흐르면, 20년 세월이 흐르면 다시 네, 취득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점은 1990년, 여기가 1차 취득 시효 출발점이고 여기가 2차 취득 시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취득 시효도 가능하다. 네, 그것을 제가 앞으로 5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4원칙이 없네. 네, 4원칙은 설명 일단 패스할게요. 자, 이 5가지 원칙 중에서 4원칙만 빼고 나머지 거 다 얘기했어요. 자, 취득시효도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칙은 뭐다? 완성됐을 때 등기 소유자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전 있고 후회 없다. 2원칙, 3원칙. 그 다음에 2차 취득시효도 뭐하다? 가능하다. 이게 몇 원칙? 5원칙. 네, 요 정도에서 한번 기억을 해주면 딱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뭐 한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뭐 한다? 넘기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아까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은 아까 이런 거 있었죠? 갑 등기가 있었고,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을이 위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팔았다. 그러면 병이 등기부 기재가 되고 점유를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등기가 지워지고 현재 이렇게 등기돼 있다 하더라도 무효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네, 병이 슬프고요. 갑이 기쁘다. 이게 뭐죠? 무슨 등기에? 무효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무슨 자로서? 갑이 무슨 자로서? 네, 회복자로서. 그죠? 이 병은 무슨 자로서? 점유자로서. 그래서 회복자, 점유자 관계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것이 201조 점유자 과실 취득, 202조 점유물 멸실 훼손, 병이 갑한테 요구하는 203조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병이 웃을 수도 있어요. 병이 웃고 저 갑이 슬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무효등기에 공신력 없으면 갑이 웃고 병이 슬프고 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등기를 해서 혹시 10년이 됐거나 몇 년? 10년 등기, 그 다음에 점유를 해서 점유가 10년이 됐다면, 그러면 지금 이 병이 소유 의사가 있겠죠. 그죠? 또 평온했고 공연했고 선이이면서 이렇게 무가실로, 그죠? 자, 소유의사, 평온, 공연, 자, 맞죠? 무가실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했다면, 점유를 했다면 이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역전이 된다 이야기예요. 여기 갑이 슬프고
병이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는 모두 등기도 몇 년이어야 되고요. 10년이어야 되고, 네, 점유도 10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중간에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고 점유도 바뀌는 수가 있어요. 정한테 이렇게. 그러면 판례 태도는 이 사람 점유 기간하고 이 사람 점유 기간 이걸 더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점유 승계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도 앞사람 등기와 뒷사람 등기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승계? 등기 승계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 승계, 점유 승계가 다 인정되기 때문에 병이 10년 세월이 지났다면 등기부 취득시효를 통해서 역전할 수 있다는 것. 제목을 기억하세요. 무효등기의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로 놀고요. 만약에 등기 10년, 점유가 10년 지나게 되면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로 역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지금 이 A, B, C, D 여기까지는 법조문상 추정이 된다.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뭐라고 썼을까요? 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딱 하나 없는 추정 안 되는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요건 입증 책임 면제. 네, 스토리 한번 묶어드렸습니다. 잘 보시면 계속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자꾸 뭐한다 이렇게 중복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에서 부합 정도 세 가지만 볼게요. 자, 부합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무단식재. 자, 무단식재 다른 거 아닙니다. 무단식재는 갑토지에 허락 없이 나무 심었다 이야기예요. 자, 이때는 조문 원리에 따라서 부합한다 이런 얘기예요. 소유자 누구다? 갑거다. 자, 두 번째는 무단 경작. 자, 무단 경작은 부합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 경작자 소유로 간다는 거. 부합 논리 안 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단 신축. 세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허락 없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야기예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을 겁니다. 그래서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자, 여기서 그러면 부합하지 않으니까 건물은 을 거니까 네, 건물에서 퇴거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이. 다만 토지 소유권 기초로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 요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퇴거는 안 되고 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또 반은 병한테 혹시 임대하고 있다. 어차피 가는 거니까. 자, 임차인한테는 네,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죠. 안 되겠죠? 근데 판례가 건물에서 나가시오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읽어가세요. 무단 신축 나오면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뭐가 된다? 퇴거가 된다는 거. 그래서 부합에서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뭐 이외에도 뭐 증축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본서 나왔을 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네,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뭐다?
물권적 청구권. 네, 213조가 제일 먼저 나와요. 213조는 소유물, 네,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214조는 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네, 소유물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예방. 근데 요거 할 때는 항상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같이 꼭 기억하세요. 조문 구조대로 겁니다. 소유물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그럼 방금 전에 여기 무단 신축했을 때 토지를 철거란 얘기는 이거는 방해 제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해 제거.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를 내놔라, 점유를 내놔라면 이건 뭐다? 네, 소유물 반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환은 점유를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뭐 내놓으라고요? 반환은 뭐 내놓으라고요? 그래요. 점유를 내놓으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조문에서 213조는 소유자는 자, 현재 내 물건을 점유한 자, 점유자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가 무엇이었어요? 점유권이에요, 본권이에요? 본권이죠.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가 부존재,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과거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과거 소유자는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미등기 매수인도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13조 던질 수 없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자는 어떤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만 던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무단 신축했을 때 무단 신축자한테 지금 이 소유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다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213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물청은 전부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물청을 행사한다는 특약을 맺어도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만 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이 점유자는 현재 점유자한테 던지는 것이지 네, 과거 점유자한테는 행사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을이 만약에 정한테 건물을 팔았다 한다면 현재 방해자는 을이 아니고 정이잖아요. 점유자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소유자, 과거 점유자가 아니고 현재 점유자, 그리고 이 현재 점유자 속에는 네, 간접 점유자도 포함이 되겠죠. 점유자니까. 근데 점유 보조자는 해당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물청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 속에는 간접 점유자는 포함이 되지만 보조자는 포함이 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됩니다. 이 점유할 권리는 물권 형태의
본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형태의 본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비교되는 것이 전세권, 임차권이 비교가 됩니다. 또 물권 형태의 본권 중에 유치권이 있거나 또 채권 형태의 본권이 뭐가 있냐면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그래서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고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다는 거. 이런 권리가 없는 현재 점유자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던질 수 있다. 요거 하나 213조 기억해 주면 좋겠죠. 요거랑 비교했던 것이 204조였었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래서 사기자, 사기친자한테는 침탈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못 던졌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돌려받으면 돼요. 자, 그런데 훔친 도둑한테는 침탈이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도 좋고요. 이걸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4조와 213조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멋있게 표현한 말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해서 213조에다가 포인트를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공동소유가 있어요. 이 공동소유는 그냥 큰 의미만 설명할게요. 큰 것만 설명할게요. 일필지를 갖다가 그냥 단순히 매입한 경우 갑, 을이. 다음 일필지가 있는데 책에 있는 그대로 할게요. 공장 경영하기 위해서 갑, 을이 산 경우. 자, 그 다음에 일필지가 있는데 문중 단체죠. 그 다음에 교회가 산 경우입니다. 자, 단순 매입했을 때는 우리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유란 말을 쓰는 거예요. 공유. 자, 요거는 공장 경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 사업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합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문중교회가 뭘 사게 되면 문중교회 소유권 총유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맨 왼쪽에 이 단순 매입은 이거는 굉장히 공유는 개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 문중교회는 이거 엄청나게 단체성이 강하죠. 단체주의죠. 이 합유는 섞여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하고 이 단체주의가 섞여 있다 이야기예요. 주로 내는 건 요쪽 공유. 그러면 이쪽은 자신이 돈 낸 것만큼 각자 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도 투자했으니까 이것도 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공동 소유하고 있지만 구성원이 지분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가장 큰 차이만 볼게요. 여기는 다 개인주의인 거니까 요 지분이 있을 때, 자, 지분 요거를 처분할 때는 그죠? 다른 사람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근데 합유 지분은 여기 공장 경영이라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죠. 사업 목적 없다, 있다를 기억한다면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는 참아야 되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유가 아니죠. 당연히 전원 동의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 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여기 뭐 지분했을 때 뭐 50% 갖고 있고 뭐 50% 갖고 있다. 그러면 일필지 소유권이 두 개가 아니고
이 한 개의 소유권을 이 비율로 가지고 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지분은 삽목적 없으니까 처분이 자유롭고 합유는 처분할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지분만큼, 내 뭐만큼, 지분만큼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내 지분만큼 공유물을 쪼개달라. 공유물을 쪼개달라. 쪼개달라를 표현한 말이 뭐예요? 분할 청구죠. 네. 공유하고 있는 이 물건을 쪼개달라. 이 분할 청구도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업 목적 있는 합의에서는 합유물을 갖다가 갑자기 내 지분만큼 쪼개달라. 과연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약속한 참아내야 되겠죠. 여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상속이 돼요.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합유 지분은요, 상속이 안 돼요. 모르는 상속인들하고 같이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인들은 지분 계산 청구할 뿐이에요. 계산 청구. 여긴 자유니까 공유 지분이 상속돼도 문제가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안 되고 합의 지분은 상속인들은 계산 청구할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뭐가 있고요. 뭔가 굉장히 뭐하고 자유로운데 합유는 뭐다?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걸 요걸 잘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공유하고 뭐하고 합유하고. 네, 그래서 그 흐름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 네, 이제 공유물을 갖다가 뭐 한다? 처분 변경. 네, 처분 변경할 때는 당연히 전원 동의를 맡아야 되고, 네, 관리는 지분 과반수를 결정하고 보존은 각자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큰 흐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공유, 합유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두시면 돼요. 책은 공유만 나와 있어요. 네, 흐름만 기억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공동 소유까지 소유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용익물권 가도록 할게요.